타임 하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좀 신기한 일이 보여졌죠?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럼 시장이 마땅히 하락을 해야 하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investing.com 기준이 0.5%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마이너스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 반등이 나오느냐? 1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9%,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왜 비트가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오히려 좋아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의 자체 성장률이 마이너스지만,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시장의 안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점점 완화되고 지금 0.75를 두 번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9월, 11월에는 0.5, 0.25 이렇게 낮춰질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merge POS로 전환하는 것도 큰 이슈지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0.9%로 차이가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거시적인 환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끌려가고 있죠. 이게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고 1조 달러 시총을 계속 버텨주면서 비트도 25,000불 위로 그래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찐 바닥이다는 어려워요. 바닥권은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건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나쁜 소식이지 예상된 소식들은 이미 선반영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적 관점으로 또 보면요. 1년 이상의 보유한 BTC의 변화율이 역대 네 번째 0.1을 돌파를 했는데 이건 바닥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2010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약 0.1을 돌파했던 게 4차례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그때마다 보시면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인 거죠.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장기 홀더들의 손절매가 65일째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손실이 나오는 때는 올타임 하이를 위한 희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00 값 아래에서 400일 동안 4년 전이죠. 그때 머물렀었고 그 다음엔 330일 근데 지금 70일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이 400일과 330일 정도가 되려면 즉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올타임 하이로 가는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바닥을 다지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축적하는 시기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땡큐다 이런 거 되겠죠. 매도 압력 계속 팔고 있는 건 해소가 되고 있고 매수세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고요. 암호화폐가 드디어 좀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고 유출이 증가한다는 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빼는 거고 그리고 매수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들을 집어 넣어서 그걸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7월 달에 저번 달에 총 4억 7,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투자 펀드에 이번 그러니까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유입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다 더 많은 달이 7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3억 600만, 1억 3,79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물론 시장이 푸르르한 불장으로 가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개미들 자금보다 이제 고래와 혹은 기업들의 큰 자금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금들은 주로 비트와 이더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뭐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잡 알트에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분석을 해보면 비트가 원래는 그러니까 흡입 대성같이 쫙 알트들에게 있는 어떤 볼륨을 빨아들여서 올라야 되는데 그 후 횡보하면서 알트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포인트에 다 주목이 되면서 이더리움과 알트들, 자발트들이 반등이 비트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25,000 이상으로 3만 불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이벤트 랠리, 이더리움이 9월까지죠. 이 이벤트 랠리일 수 있으니
풀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빌려가지고 뭐 대출로 이렇게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하루를 차트를 보는 것보다 현재 시점은 크고 길게 보는 게 투심을 잡기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이트 뉴스 가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비트를 넘어섰다라는 이제 그런 물음표를 찍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저는 비트와 이더는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은 1BTC 이퀄 0.1 이더가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테스트넷 골리와 프라터 머지 첫 번째 단계인 프라터 비콜레인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8월 6일에서 12일로 예상되는 파리스 업그레이드죠. 이때는 POS로 이제 전환되는 건데 8월 17일 날 세폴리아 테스트넷도 있고 지금 이 POS, Proof of Stake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콜 옵션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콜 옵션이라는 건 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400만 개에서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9월, 12월 만기 옵션에 빅 플레이어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56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를 넘어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옵션에서 옵션만큼은 넘어선 거네요. 이번에 워낙 큰 이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가는 게 그만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성공적으로 POS로 넘어간다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순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더는 이더고 비트는 비트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가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티파니와 NFT 엄청 핫한 뉴스였죠. 티파니 앤 컴퍼니와 요 크립토펑크인데요. 크립토펑크에서 티파니 앤 코와 NFT 컬렉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250개 정도 그리고 하나당 32더리움으로 플로우가 됐는데 각 목걸이는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최소 30개의 보석 및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제작된다. 해당 제품들은 8월 5일 판매가 시작되며 구매자의 보유자는 인당 3개 최대 3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는 NFT를 갖고 있는 쪽에서 티파니 앤 컴퍼니의 250개의 목걸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게 나오자마자 1024.43% 급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서 이제 가격들이 같이 펌핑이 됐는데 저는 티파니 앤 컴퍼니 뿐만 아니라 뭐 제 영상 늘 보셨으면 알다시피 많은 어떤 럭셔리 브랜드가 NFT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블로나 태그웨어도 이번에 드디어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추가했죠. 결제 옵션부터 추가를 하고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NFT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위블로에서 2022년 NFT 10개 딱 이렇게 팔았을 때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반가워요. 손흥민 선수도 사고 싶을 거예요. 대기업 럭셔리 굿즈나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옵션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NFT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십시오.
CFTC와 SEC의 밥그릇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어요.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대놓고 주장을 하니까 CFTC에서 아니 일부는 상품인데 라고 반박을 했고요.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SEC가 개입하면서 조사를 못 끝내고 연기를 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 시장은 CFTC인데 왜 SEC에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CFTC가 알아서 관할해서 했을 텐데 왜 개입하냐고. 거의 이거는 대놓고 싸운 겁니다. 대놓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 시장이 되지 거래 플랫폼을 때리려고 하죠. 구매자와 판매자 하나로 묶고 플랫폼이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중개자 미들맨이 없이 직접 사고팔도록 지원한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미들맨이 없이 직접 사고팔도록 지원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인데 이거를 주식시장이라고 갖다라고 이제 때린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켓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MM이죠. 만약에 개인이 토큰을 팔 때 이 거래소가 직접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요건 전통 증권거래소는 이해 상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요건 좀 다르기는 하죠. 바이낸스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파는 거를 살 수 있다. 롱숏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전통 증권 거래소와 다른데 근데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전통 증권 시장이랑 같지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새로운 장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옹고지신인가요? 옹고지신? 그 옛것과 새로운 것을 패러다임을 융합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도 난리 났죠. 게리 겐슬러를 너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협력하지 않고 다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면 이러면 안 된다. 사임하도록 단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들었어요. Fire Gary Gensler as SEC Chairman. For obstruction of justice. 정의의 방해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쓰고 이름 쓰고 뭐 쓰고 country 쓰고 city에서 했는데 지금 벌써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되면 미국 정부가 검토해야 되고 이제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이거 하십시오. 미국 상원 농업위에서요. CFTC의 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현물 규제권 부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다른 유사한 법안과 달리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에서 증권을 제외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SEC보다는 지금 CFTC가 더 필요하다. 더 유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더 주목받을 필드가 제가 지금 SEC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지금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 플랫폼 INX라고 있거든요. 이 INX. 우리는 수년간 규칙을 지켜왔다. INX는 지난 2020년, 2년 전에 미국 SEC에 등록을 시킨 STO를 완료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INX 트레이딩이 있고 INX 자체적으로 코인 토큰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곳에서 타격을 받으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SEC에 등록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커 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블랙락 기간 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의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상태여서 코인베이스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블랙락이 바로 파트너십을 맺는 거 보고 이럴 때를 놓치지 않는구나. 코인베이스가 힘들 때 블랙락이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딜이 있었겠죠.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지 4개월 만에 블랙락이 공부하겠다고 4개월 만에 오케이 이제 파트너 맺자. 블랙락의 운용 자산이 약 8.48조 달러입니다. 1.11 경원이에요. 경원. 어마어마한 어떤 전통 금융시장의 강자가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았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없어질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FTX와 코인베이스에서 FTX가 상당히 커가는 것으로 봤는데 코인베이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블랙락이 손을 내밀면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서 오늘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가 거의 2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래소들도 계속 안정적으로만 간다면 주목받을 수 있겠죠. 디센트럴랜드 이런 어떤 게이밍 쪽에서 메타버스랑 암호화폐 ATM 구현을 하고 있고 이런 필드도 게이밍 필드도 루나 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덜 받은 필드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파일코인이 제가 집중해서 봤던 건 이 친환경 금융 프로젝트 후원이었거든요. 저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장에 면세 혜택을 주고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친환경 금융 프로젝트 이런 코인들은 이미지 메이킹도 좋고 앞으로도 좋기 때문에 좀 유망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건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았던 깃허브, 솔라나, 뭐 대규모 멀웨어 공격을 받고 해킹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해킹에 대한 보안 코인들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된 코인들이요. SFP 같이 워싱턴 DC의 로마 캐톨릭 대교구가 기부 방식의 암호화폐 추가 기부와 관련된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스타벅스도 9월에 NFT 포함 웹 3.0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충이 아니고 로얄층입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스타벅스 커피를 잘 마시는데 뭐 그런 그 스타벅스 어떤 쿠폰이나 별을 모으시는 분들이 NFT 같은 거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겠죠. NFT를 사면서 멤버십이 되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면 이것도 매우 NFT 관련된 것도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고 마이애미 시 자체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NFT를 5,000개 출시 예정인데 타임즈와 마스터카드 등등 굵직한 곳에서 이미 참여를 했고 이분이죠.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이 마이애미 시의 토지 면적인 56평방마일을 대표해서 56명의 마이애미 소재 아티스트들이 NFT를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도 지금 이 마이애미 코인 플러스 뭐 이 마이애미 시 자체를 비트코인을 하나의 허브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데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오랜 전통 금융 강자 들과 손잡는 거래소 플러스 2번은 이 INX처럼 증권형 토큰을 승인받고 미래를 준비한 곳 3번은요 해킹에 강하고 보안 관련 코인 4번은 게이밍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 5번은 친환경 내지 기부 관련 코인 6번은 대기업들의 NFT 코인 이 정도 맞나요? 네, 이렇게는 주목을 받고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하나씩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지금의 반등이 한 번에 쭉 안 오를 수 있으니 풀매수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